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네, 노력한 만큼 정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저는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네. 얼핏 떠오르는 게요. 뭐 공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농사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포츠. 스포츠, 그렇죠. 네. 이번 주 금요일 인천 아시안게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2002년 부산에서 시작된 뒤에 1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예요. 네,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46명의 지도자와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매달 기대주가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배드민턴의 유연성 선수, 또 농구의 조성민, 탁구의 김민서, 특히 이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펜싱의 김재원 선수, 저희가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은 놀부의 미식 탐험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자, 고기 반찬 하면 항상 저는 예솔 씨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고기를 가장 좋아하세요? 고기는 사실 부위별로 맛도 다 달라서요. 네. 제가 자타공인 또 고기 마니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고기에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과 고소함은요, 그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특유의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기 애찬이 남다르시네요. 네. 네. 고기도 고기지만 요리를 어떻게 해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생각하면 저는 삼겹살, 또 제육볶음 이 정도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삼겹살, 제육볶음 생각만 해도 맛있죠. 네, 그런데 이 돼지고기가 좋은 게요. 삼겹살 말고도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놀부가 이 돼지고기의 매력에 푹 빠지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철렁이는 나의 계기. 돼지고기 주전하시네. 계기가 거기서 그거지. 흔들리는 나의 계기. 철렁이는 나의 뱃살. 그 집 고기는 왜 이렇게 맛있지? 참나무 장작구이니까 지글지글하니 맛있지. 여보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어? 참나무 장작구이. 참나무 장작구이 지글지글. 거기가 어디요?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기. 예스. 감사합니다. 참나무 장작구이 지글지글 가자. 계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계기. 드디어 놀부가 계기의 한을 푸는구나. 오늘 계기 제대로 먹어보자. 계기.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식감을 자랑하는 돼지고기.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식탁을 지켜온 대표적인 서민 요리라 할 수 있는데, 보기만 해도 침이 꼴꺽 넘어가는 돼지고기 요리 속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여보시오 주인장. 예. 이 집에 아주 계기를 맛있게 먹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맛있게 먹으려면 이거 먼저. Let's go. 예? 일을 해야지만 고기를 맛있게 먹지. 나 놀부. 마당새가 아니라. 뭘 잘못하지. 여기서는 내가 놀부고 장작을 패야 고기를 먹는다 그 말이오? 그러지 않으면 맛이 없지. 놀부 체면이 참 하루아침에 마당새 됐네. 갖고 계시오. 고기를 먹겠다는 일념하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장작을 패는 놀부. 사장님, 나 좀 보시오. 사람이란 게 좀 매개감세 일을 시켜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계속 그렇게 노동을 착취하면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일 잘했으니까 예. 맥주 먹인 닭 한 마리 시원하게 구워서 먹읍시다. 맥주를 먹인 닭을 구워 먹어요? 로즈마리, 바질 등의 각종 허브에 가리가루, 후추를 섞고 이걸 닭 겉면에 골고루 잘 입혀준다. 허브의 독특한 향이 닭의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3분의 1가량의 맥주가 들어있는 캔을 닭에 꽂아놓고 바닥에서 3시간 정도 구우면 노릇노릇 맛있는 비어캔 치킨 완성! 놀부를 그렇게 부려먹고는 대체 왜 안 오신대야 이 양반이. 말 떨어지자마자 오셨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속과 겉이 다른 비어캔 치킨의 매력. 허브와 카레의 양념과 맥주 맛이 닭 육질에 골고루 배어 먹어도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참나무 장작으로 오븐에 구운 것처럼 기름기를 쫙 빼버리니까 아주 그냥 바삭바삭하면서 안은 야들야들하고 향기가 좋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부려서 무엇하나
하나 장작을 이렇게 하도 뱄으니 이 닭이 맛있을 만도지. 비어캔 치킨은 시작에 불과했다. 돼지 요리의 본 요리는 지금부터 참나무 창작구이가 기다리고 있다. 소리가 들립니다. 고기가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지방을 쳐독이는 저 소리. 근데 말이에요, 사장님. 예. 우리가 참 야외 나가면 일면 그 번개탄이라는 걸 많이 구워 먹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장작불에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은 좀 힘들지만 강한 불로 이렇게 한번 구워주면 이 표면이 경화가 되기 때문에 풍미를 깊게 해주는 게 참나무가 하는 역할이에요. 아유, 뭐 하시는 것이요? 아, 이거 아직 안 익었고요. 이따 맛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다 익은 것 같은데 거짓말. 아, 아직 안 익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더 맛있게 해서 드릴게요. 자, 고기 한번 먹어보시게요. 나왔습니다. 이야, 드디어 기다리던 고기가 나왔습니다. 참숯에 초벌로 익힌 돼지고기를 가마솥 뚜껑 위에 올려놓으니 본능을 깨우는 현란한 소리와 고소한 향기가 놀부의 식욕을 마구마구 자극하는데, 아이고, 그 놀부 양반 참 맛있게도 먹네요. 예. 들었을 때 고기가 막 숨을 쉬더니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니까 고기가 그냥 야들야들 포들포들 방글방글 탱글탱글 녹아버리는데,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또 2배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옆에 있는 장아찌를 같이 싸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주인장이 손수 채취해서 만든 장아찌, 참나무 숯불구이 한 점 올려 입에 넣으면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놀부가 된다. 개운한 장아찌와 함께 먹으면 돼지고기의 느끼한 맛도 깔끔하게 마무리. 야채 씹히는 맛이 약간 시큼한 그런 맛들이 고기 맛을 2배로 만들어주네. 주변에 있는 야생초나 야생화들을 이용해서 반찬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장아찌와 곁들여서 자연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고기를 먹었더니만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네요. 배불러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한번 와보세요. 저 배불러 이제. 아이, 더 드셔야지. 일로 와보세요. 안 먹어요? 예예. 아 진짜 배부르다니까 그러시네. 아, 일로 와보세요. 뭐니? 큰일 났네. 불 났어 불. 아 119. 큰일 났다니까 지금 이게. 아, 이게 우리 집 하이라이트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이라이트? 예. 기름기 쫙 빠진 통삼겹 바비큐가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게 대체 이게 뭐요 이게? 이게 통삼겹 바베큐라는 겁니다. 통삼겹 바베큐? 예. 어메, 아 이런 걸 처음 해주시는 거야. 그래 이제 이거 당장 먹어야지. 이거 10개라도 먹었어. 얼른 꺼내주시죠. 아까 배불러서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 여보시오 20m 걸어왔잖아요. 걸어왔으면 배 꺼지는 거지. 빨리 꺼내요 빨리. 돼지고기의 고소함과 야들야들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통삼겹 바비큐.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리는 통삼겹 바비큐야말로 돼지 요리의 진수. 제가요 고기 인생은 30년입니다. 이 고기 저 고기 안 먹어본 고기가 없어요.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이렇게 색깔 노릇노릇하게 허게 부드럽게 구우려면 대체 얼마나 이거 구워야 돼요? 놀부님 오시기 한 3시간 전서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약재와 허브를 넣고 끓인 물에 고기를 넣고 6시간 재운 뒤 3시간을 구우면 통삼겹 바비큐가 완성된다.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부드러움과 연함의 극치. 보니까 한 7덩이 남았던데 나 좀 싸주셔. 생각해 보고요. 사랑할 거야. 오. 불과 나무 공기가 만들어낸 환상의 맛의 극치 돼지 참나무 숯불구이. 야외에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맛 비어캔 치킨. 돼지 요리의 황제 통삼겹 바비큐로 풍성한 식탁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정말 저는 그동안 참 견디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오늘은 유난히 제 손에서 땀이 나고 긴장이 됩니다. 정신이 예. 막 혼미해지네요. 다 먹을까봐 네. 놀부가. 아, 특히나 근데 저는
비어엔 치킨이었나요? 정말 보기만 해도 캠핑족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전 이 순간 지금 바로 제 눈앞에서 치글치글 익어가는 고기 한 점 딱 먹으면 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고기 안 한 되나요? 점에. 고기 한 점에. 네. 저는 특히나 그 초벌 재벌구이를 한 참나무 장작구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장아찌에 딱 싸먹는 거. 야, 진짜. 초벌을 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네. 보니까 고기 육즙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육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돼지고기인데요.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삼겹살, 제육볶음부터 오늘 영상 속에서 만나봤던 참나무 장작구이, 그리고 또 통삼겹 바비큐까지. 와, 진짜 정말 다양하게 요리를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풍부한 돼지고기 요리로 풍성한 식탁 한번 차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라북도의 오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이죠. 네. 어느덧 성큼 다가왔어요. 요즘 뭐 전통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제철 과일들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뭐 드라이브를 해도 옆에 쫙 보면 벼들이 황금색으로 익어가고 있어요. 네, 그만큼 풍요로운 계절이니까 가을이 되면서 우리 농민분들도 마음만큼은 더 풍요로워지실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농가소득 1인자라고 합니다. 뭐죠? 바로 오미자가 농민들의 일손을 아주 즐겁게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5가지 맛이 있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리는데 그 풍성한 수확 현장을 지금 확인하시죠. 여러분, 방금 제 표정에서 몇 가지 맛을 읽으셨어요? 제 방금 입속에서는 처음에 시큼했다가 달콤했다가 그다음에 좀 뭔가 쌉싸름했다가 짭조름했다가 끝에는 매운맛까지. 정말 5가지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미자잖아요. 제가 2미자나 3미자 정도 되면 여기 안 왔겠죠? 제 뒤에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장수의 한 오미자 농가인데요. 이 분위기가요. 마치 장미 농원에 들어온 듯한 뭔가 이렇게 로맨틱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전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오미자가 열렸는데 올해 오미자 작황이 참 좋다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 양성진 이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맞으세요? 네, 생각보다 너무 젊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장님, 오미자 농사 지은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4년 차예요. 4년 차. 네. 왜 오미자를 택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오미자가 여기 각광받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민할 게 없었어요. 이쪽에서 네. 오미자가 사실 굉장히 좋은 오미자가 난다고 들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자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발이 높아요. 500 네.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그 일교차가 큰 점은 이제 빛깔이 예쁘게 선명하게 발현이 돼요. 오미자라고 해서 다 빨간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것도 좀 섹시한 색깔이 있고 좀 그냥 붉은 색깔이 있고 뭐 그런데 이 정도 일단 되면 색깔이 이게 섹시한 색깔이 되는 건가요? 아주 그렇죠. 아주 뭐 그리고 네. 당도랑 맛이 또 분명해요. 오미자가 이게 굉장히 여러 곳에 좋잖아요. 기관지에 좋고 이거 드시면은 감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약회사들이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재밌으시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뭐 그냥 이래요 매사. 저희 자세한 효능은 여기 지금 자막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면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지금 저쪽에서는요 오미자 수확이 한창이에요. 와, 정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올해 작황이 좋다더니 야 정말 탐스럽게 열렸다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은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이웃 사촌이시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지금 여기에 지금 바구니에 따고 계신데 오늘 수확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아침 일찍 따시진 않으시나요? 이슬이 있어가지고요. 이슬이 있으면은 이 오미자가 물러지니까 이슬
없을 때 다니라고 오후에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설명을 하시는 중에도 손이 막 보셨어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시는데 근데 굉장히 쉽게 따시는 것 같이 보여요. 따는 노하우가 있어요? 네, 요 오미자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네. 오미자 열매 위에 보면요. 그게 있어요. 그래 이걸 잡고 따셔야지. 네. 줄기 부분을 잡고 따셔야지. 네. 이 열매가 안 상하고 그대로 여기 따지거든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건가요? 네, 딸 적에는 여기만 주의하면 됩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오미자를 이렇게 고를 때요. 어떤 거를 골라야 이 오미자 이게 잘 골랐다 이렇게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어떤 오미자가 좋은 오미자예요? 이게 이게 보시면 네. 탱글탱글하고 선명하게 다 이게 모양이 다 이그러지지 않았잖아요. 모양이 이그러지지 않고. 네. 끝?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좀 걸기가 좀 죄송할 정도로 지금 바쁘셔가지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면요 정말 먹거리가 풍성한 계절이잖아요. 그동안 여름에 더위에 지쳤던 우리 가족들의 건강 이 제철 과일로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어떠신가요? 색깔이 너무 곱죠? 저 옷하고 색이 오늘 맞췄어요. 이렇게 시원하고 달콤한 오미자 차와 함께 이번 겨울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맛이에요. 네, 우리가 몰랐던 전라북도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전북 보물지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400년 전 백제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알겠어. 빨리 적어놔야지. 난 이제 대박이다. 가자. 야, 이거 완전 대박이야. 이야.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잘 교수님, 지내셨어요? 아니 잘 지내고 못 지내고가 네. 그게 문제가 예, 아니고요. 예. 교수님, 예. 돈 필요하세요? 있으면 좋죠. 그러면 교수님 아무한테도 가르쳐 드리면 안 돼요? 거기서 이게 뭐야? 제가 꿈속에 야, 이 번호가 딱 뜨는데 전화번호 이거다 싶더라. 아니, 전화번호 아니야. 느낌 오시죠? 빨리 찍으러 가요, 교수님. 갑시다. 아니, 어디로요? 이건 여기 보이시죠? 네. 그 전라북도 보물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로또 숫자가 아니라 네, 여기 다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끝내고 이걸로. 10개 바위암. 열린 바위를 뜻하는 계암사. 심상치 않은 이름의 계암사에는 백제인들의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00년 전 백제 부흥군의 간절한 소망이 깃든 곳 부안 계암사로 전북 보물지도가 출발합니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계암사는 30동이 넘는 전각을 보유할 정도로 큰 사찰이었는데요. 임진왜란으로 많은 전각이 소실됐지만 인조가 적극 복원을 추진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아니, 여기 사찰에는 왜 오신 거예요? 아까 번호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번호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계암사 대웅보전이 보물 292호인데 바로 탄생한 연도가 1640이에요. 오늘 비밀을 풀어주는 실마리입니다. 화려하고 정교하게 지어진 계암사 대웅보전. 좌청룡 500호의 신성한 동물들이 지키는 이곳은 건물 구석구석 장인의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조각불같이 건물을 만든 그야말로 꽃 같은 건물이 바로 이 계암사의 대웅보전입니다. 바깥이 이 정도면 안은 어떨까?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죠. 신성한 용은 대웅보전 내부에도 이어지는데요. 불상 위의 닷집에는 구룡토수의 전설이 담긴 5마리의 용이 숨쉬고 있습니다. 저 위를 가만 보세요. 용 위에 보면 뭐 하나가 올라가 있죠? 닭 한 마리가 지금. 닭이라면 좀 그렇고 봉.
가장 신성한 그 물짐승과 날짐승으로서의 용과 봉이 부처님을 수호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신자들도 함께 수호해주는 그래서 부처님의 가호를 가장 극대화하는 그런 장치를 만든 거예요. 이 숫자 1640 풀렸어요. 그렇죠. 이 건물의 탄생 연도. 네. 아니 근데 이 663. 이 663 이걸 어떻게 푸냐고. 663을 어떻게 알고 왔을까? 아니 이게 꿈속에 나왔다니까요. 그 비밀은 여기 부처님에게 있습니다. 1979년 대웅보전에는 복장 유물을 탐하는 도굴꾼이 침입합니다. 이때 도둑이 버리고 간 종이 뭉치에서 엄청난 비밀이 밝혀졌죠. 특이한 문건이 하나 나왔는데 별기라고 쓰여져 있는데 계암사의 옛날 역사를 쭉 정리해 봤더니 놀랍게도 663년에 백제의 부흥군들이 바로 이 일대에서 부흥운동을 했다라는 결정적 기록이 나왔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이 부처님만 봐서는 못 믿겠죠. 어떻게 부처님하고 백제하고 이게 아니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증거가 바로 저 뒤에 있어요. 계암사 뒤 병풍처럼 드리워진 우금바위. 이곳은 바로 천엄의 요새 우금바위 정상입니다. 진짜로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아니 왜 여기 우금산성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무서워요. 왜 백제 부흥군들이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털을 잡고 여기 건점을 삼았을까? 뺑 돌아볼수록 온 곳이 다 산으로 둘러싸였죠. 방어하기엔 너무 좋은 천엄의 요새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 넓은 평야 같지만 사실 저희가 물길이어가지고 저희가 거의 그 바닷물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섬 같은 공간이었대요. 나라를 잃은 백제 유민들이 세운 주류성. 주류성의 근거지라 추정되는 이곳은 백제 유민들이 나당 연합군에 맞서 3년여의 치열한 전투를 치른 격전의 현장입니다. 660년에 8월 달에 백제가 급습을 당해가지고 망해요. 근데 그때 백제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번 크게 혼내주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의자왕과 모든 대신을 다 포로로 배에 태워서 당나라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백제의 씨를 말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백제인들이 이게 아니구나 해서 그때부터 깨닫고 그야말로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부흥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천엄의 공간을 적극적인 방어 거점으로 삼고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린 성벽. 여기엔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백제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실패했죠. 뭘까요? 안타깝게도 가장 강한 적은 내부에 있었어요. 주류성의 중심인 복신굴은 백제 부흥운동의 핵심 본부였습니다. 어떠한 전투에도 끄떡없을 것 같았던 이 난공불락의 요새도 내부 분열이라는 커다란 적에 의해 무너지게 되죠. 일본계, 승려계, 왕실계 이 사이에 그 주도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존재가 도침이었는데 복신이 먼저 도침을 죽여버린 거예요. 또 이제 일본에서 왔던 부여풍이 결국은 복신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은 복신을 여기서 잡아갑니다. 부흥운동의 핵심 세력이었던 도침 죽고 복신 죽고 마지막 부여풍이 버티다가 결국은 신라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주류성 거점 세력이 완전히 백청강 전투의 핵심 전장에서 와해가 되고 손수 깎아 만든 흔적이 남아있는 복신굴.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이곳에 끝내 부흥을 이루지 못한 백제인들의 꿈과 한이 교차합니다. 여기는 역사의 마지막 종언의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드는 개함하는 한 페이지가 끝나고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그런 663년의 시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663, 1640 전혀 그 로또 번호하고는 상관이 없었네요. 뭐 될지도 몰라요. 백제인들의 마지막 격전지, 천엄의 요새 주류성.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이름이지만 부흥을 외치던 백제인들의 간절한 바람은 긴 세월을 넘어 귓가를 울리는 듯합니다.
네,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항전지가 주류성인데요. 이 부안의 우금산성이 바로 이 주류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주류성으로 추정되는 곳은 충남에 3곳이 있고요. 또 전북에 2곳에서 총 5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금산성이 이 주류성에 관한 문헌 기록과 가장 근접하다고 합니다. 뭐 기록을 보면요. 주류성은 뭐 동굴, 또 시찰, 험준한 지형이 특징인데 우금산성이 이 조건을 다 갖춰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아무쪼록 이 주류성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져서 주류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좀 밝혀지고 백제의 마지막 역사도 베일을 벗었으면 좋겠네요. 네, 활력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꽃보다 어르신, 네, 아주 활력 넘치는 어르신 두 분입니다. 네. 국학기공체조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86의 할머님과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75의 할아버님이세요. 네, 활력 넘치는 위풍당당한 두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학기공체조를 하며 나이를 잊고 산다는 올해 나이 86의 젊은 언니 이분예 할머니. 사물놀이 악기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노는 75의 젊은 오빠 유춘수 할아버지. 꽃보다 활력을 외치는 위풍당당한 어르신들의 멋진 모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928년생, 올해 나이 86. 하지만 건강은 60대 못지않다는 이분예 할머니.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시간이 복지관을 가야 항상 친구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놀고 체조도 하고 걸어다녀야죠. 그래야 건강하게. 입구에서부터 신나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복지관 내 생활체조교실. 이분예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일별 운동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 생활체조는 젊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듯 체조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표정한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서 이분예 할머니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네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체조를 하는 모습 열정적이십니다. 집에 있으면 더 아프고 어설피 심심하고 안 좋지. 여기 나와야 즐겁게 놀고. 복지관에서 왕언니로 통한다는 이분예 할머니. 10살이나 어린 동생들과도 아주 잘 어울리고 계셨는데요. 연세만 많지 얼굴이고 머리고 우리보다 더 젊어. 80도 못 됐는데 이 형 따라가려면 멀었어 아직. 운동 그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 여기서 운동 체조도 하고 국학기공을 하는 게로 더 건강해졌어. 국학기공이요? 국학기공은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고 기공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요. 옛날 저희 신라시대 때 화랑도들이 하셨던 그런 수련법이고요. 모든 관절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걸 통해서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아픈 곳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상태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할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전통 수련법입니다. 그대로 딱 쭉 에너지 눌러주시고. 이분예 할머니는 지난달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국학기공 부문 전북 대표로 출전했는데요. 당시 참가한 여성 선수들 가운데서 최고령자로 뽑혀 수상의 영예까지 안게 됐다고 합니다. 국학기공을 연마하면서 평소 아팠던 허리도 좋아지고요.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기분도 좋았다는 할머니. 그래서 국학기공 전도사가 다 됐대요. 먹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다들 나와서 나같이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합시다. 두 번째로 만날 주인공. 남다른 손재주 덕분에 주변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 분일까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세가 있으신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 계셔요. 바로 옆에 계셔요.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슈퍼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손짓으로 들찍을 하면 서럽다는 유춘수 어르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데요. 25년 전 사물놀이 단체를 꾸려 공연을 다니셨다는 할아버지는요. 남다른 가방을 갖고 싶어 지푸라기로 손가방을 만드셨다고요. 가만히 앉았으면 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필요한 의상 가방을 하나만 지푸라기로 만들어 봤더니 그대로 돼야. 그러다 보니 돼지도 만드는 게 되지, 호랑이도 되지, 토끼도 되지, 개도 되지, 말도 되지, 다 돼. 그럼 작품들을 살펴볼까요? 우와, 동물 농장이 따로 없습니다. 투박하지만 각 동물들의 특징을 잘 살린 공예품들. 할아버지는 지푸라기로 동물 만드는 기술을 누군가에게 배우지도 않고 독학으로 익혔다고 하는데요. 지푸라기만 있으면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을 모두 다 만들 수 있다는 할아버지. 한마디로 정말 신의 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5살 먹었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것을 보기는 있어도 이제 그때 그것을 아무리 상상하면서 한 게 되더라고. 지금은 그냥 멋이더니 마음 먹으면 다 돼요. 한 번 만들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할아버지 때문에 가게 일은 모두 아내의 목. 그래서 할머니는 불만이 조금 있으시대요. 밥 먹고 설거지 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보라고 하거든. 그러면 저 가서 막 그 정신만 있어갖고 손님들 들어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할 때가 많이 하고 내가 막 어떤 때는 막 승질나고 뭐라 해. 말만 그렇지 좋아해요. 많이 후원도 해주고. 이것도 솜씨 없으면 못 오고 몸이 안 건강하면 못 오는 거 아니야. 숨을 잘 쉬게 하는 것이. 지푸라기로 공예품을 만드는 것만큼 독특하고 기발한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활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놈이 못 오는 것이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다는 게 이거 말고 또 남다르게 노는 것이 있어. 조금은 남다르게 논다는 유춘수 할아버지. 과연 어떻게 노시는지 그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한적한 공원에서 할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하실까요? 사물놀이 공연으로 왔지. 근데 함께 하실 나머지 분들 안 보이시는데요? 없어.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혼자서 사물놀이를 하려니 악기 세팅하는 법도 남다릅니다. 쌓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할아버지가 만드셨다네요. 그런 게 나홀로 사물놀이지. 할아버지의 독특한 사물놀이 연주는 전주 기네스에 올랐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악기 세팅이 완료가 됐으니 무대 의상으로 체인지. 지금 당장 올림픽 응원가도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국악을 48 먹어서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농악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이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나이 먹어갖고 단체는 이제 은퇴하고 혼자서 어떻게 즐길 수 없냐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이 2003년도에 저것을 내가 개발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유명한 선생님, 문화재 선생님들도 이거는 당장 하라면 못하죠. 대한민국의 유일무이 나홀로 사물놀이가 시작됐습니다. 4명이 동시에 연주하는 것처럼 각 악기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데요. 비공식 무형문화재 유춘수 어르신의 연주 덕분에 잠잠했던 관객들도 사물놀이의 흥겨움에 빠져듭니다. 중요한 순간을 촬영하는 열혈팬도 있고요. 어르신들은 장단에 맞춘 몸짓으로 호응을 내주시네요. 혼자서 4가지 악기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구경하기 좋게 얼마나 여러 사람이 기분 좋게 보는 그 시간이 좋다 이 말이에요. 나이 먹어도 할 만한 것이가 있은 게 대단하네요. 연주할 때만큼은 나이도 있고 처음 사물놀이를 시작했던 그때처럼 젊어진다는 유춘수 할아버지. 열띤 무대의 끝은 관객들의 박수로 마무리. 할아버지의 오늘 무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취미 취향대로 뭐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이제 노력을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는. 제2의 청춘을 즐기고 있는 꽃 어르신들의 활력의 비결은 열심히 움직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 아닐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준 오늘의 주인공 이분리의 할머니와 유춘수 할아버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세요. 네, 이 활력 넘치는 두 분을 보니까요. 그 가요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맞아요. 가사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유추수 어르신께서 나 홀로 사물놀이 할 때요 정말 신기하고 와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또 특히 그 돼지, 뭐 호랑이, 토끼 이런 것들 지풀로 만드셨잖아요. 네. 이거 탐나더라고요. 갖고 싶죠. 네, 네. 이 돼지 한 마리 갖다 놓으면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복이 막 굴러 들어올 네.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이 할머님께서는 그 국학 기공 체조인가요? 그거라도 네. 배워서 좀 힘들 때, 기운 빠질 때 기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네, 두 어르신 모두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서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래서 그런지 결혼 소식 참 많이 들려올 때예요. 맞아요. 네. 네. 충훈 씨는 결혼식 가셔서 패배까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패배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 반찬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식사하기 바빴지 패배는 네. 제가 본 적이 없네요. 패백은 혼례를 마친 후에 신부가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하면서 음식을 올리는 건데 시댁 어른들께 음식을 올리는 거니까 얼마나 정성을 담았겠어요. 요즘에는 좀 많이 간소화가 됐는데 그 패백 음식은 그 음식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전주의 혼례 음식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의례음식연구회 차경옥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전주는 보통 백반 상차림 하나만 봐도 음식의 가짓수가 그렇죠. 네네. 어마어마한데 그렇습니다. 이 혼례 음식은 얼마나 더 했을지 상상이 안 가요. 네, 전주는 음식이 유별나게 정성스럽고 화려합니다. 네. 또한 예를 갖춘 음식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혼례 음식인데요. 혼례 음식 하면은 전주를 꼽을 정도로 네. 혼례 음식이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아주 많은 음식들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음식들이 올라가나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전주 음식은 특히 가짓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나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그 이제 밤대추 고임하고 육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약과나 강정이나 뭐 전이나 그 과일 등은 우리 이제 가족들이 이제 나눠서 먹는 그런 음식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지요. 네. 네네. 그 패백 때 네네. 뭐 이렇게 밤 대추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예. 그거 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일단 이제 그 며느리가 그 밤대추 고임을 시아버님께 드립니다. 네. 그 의미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는 그것을 던져줍니다. 며느리한테. 네. 그것은 이제 대추는 다산을 의미를 하고요. 네. 그 밤은 그 정절 또는 그 장수. 예,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이제 전주에서는 밤을 이렇게 깎아서 네. 매끄럽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네. 그 이유는 둥글둥글 살으라는 어떤 친정 어머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깎는 그렇군요. 것도 의미가 있었네요. 아, 그러면요. 저는 네. 그냥 껍질 먹지 말라고 깎은 줄 알았는데. 예, 둥글둥글 살게 하는 그런 그 기원을 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또 다른 건 어떤 것들이 있죠? 이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이제 문어 봉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서로운 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쵸. 특히 이제 그 암수가 유별나게 저기가 좋았답니다. 금술이. 그래서 백년해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네. 봉황을 많이 형상으로 하는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걸 문어로 봉황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예. 네. 그래서 전라도 어른들은 좀 창의적이면서도 조금 더 그 어떤 깊이 있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보니까 육포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네. 이제 육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어머니가 육포를 이제 시어머니께 드리는 건데요. 시어머니한테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한결같이 이제 공경하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걸 시어머니가 받아서 시어머니는 던져드리거나 아니면 바닥에 육포 위에다가 손을 얹으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넓은 치마폭으로 너의 허물을 감싸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음식들 중에서 전주에서만 했던 특별한 패백 음식은 어떤 게 네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문어도 있고요. 문어 봉황도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색사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우리 전주는 한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한지에 이렇게 예쁘게 색을 들여서 이렇게 꽃처럼 견과류를 꽂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혼례 음식은 일단 화려하잖아요. 근데 꽃이 귀한 시절에는 화려한 그 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네. 바로 이제 꽃사지입니다. 네네. 정말 이렇게 화려한 음식을
보고 있으니까 음식을 넘어서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음식을 하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 친정 어머니가 그 딸이 시집을 가서 백년해로하고 잘 사는 그 기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많이 걸려서 만들면 만들수록 그 기도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네. 그 여기 앞에 문어 네. 봉황 아까 설명해 주신 게 그쵸. 있고 네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 사직꽂이죠. 예, 색사지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 옆에는 강정인가요? 이건 약과입니다. 약과. 네네. 네. 약과는 이제 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꿀이 들어가는 그 귀한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원래 고서의 그 약과는 좀 만드는 법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전주에서는 지금은 현재 이제 우리 입맛에 조금 맞춰서 과거의 그 어떤 맛에다가 현대 입맛을 가미를 해서 만들어낸 전주 약과입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을 텐데요. 앞에 저희가 있어서 여기 제가 앞에 가지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당황했어요. 음식이 있어서 오늘은 먹는 날이 아닌데. 먹는 날이 아닌데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시죠. 이런 행운이. 네. 약과를 먹고 있는데요. 네. 어때요? 맛있어. 약간 생강. 네네, 생강향이 좀 강하고, 있어서,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아삭한 맛이 있어서 전주 약과의 특징입니다. 네. 그 아삭한 맛은. 네. 눅눅한 게 없네요, 정말. 네네네. 이게 전주 약과의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과거의 그 음식 만드는 레시피와 현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의 조화 이런 것들도 맞춰서 만들어낸 약과입니다. 네, 그 옆에 있는 거는 네, 요것은 이제 강정이죠? 강정인데요. 네. 네, 강정은 이제 그 쌀 가지고도 많이 만들고 깨로도 많이 만드는데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좀 오감으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색깔도 좀 많이 좀 입히고 또 그 위에다 견과류로 좀 장식을 해서 정성도 더하고 먹는 분들이 더 고소한 맛을 느끼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좀 이제 과거의 그 견과류 그 강정이 요즘의 현대에 맞게 강정이 좀 재탄생한 경우이죠. 보니까 모양도 참 예쁜데요. 네. 저는 끝나고 네. 제가 다 먹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요. 전주 화전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예. 또 이제 전주 보통의 화전 같은 경우는 찹쌀에다가 위에 꽃을 입히는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없었을 때는 이 이제 꽃 대용으로서 이 찹쌀을 색을 들여서 그 반달 모양으로 빚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서기채, 밤채, 대추채를 섞어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꽃처럼 또 환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주식 화전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그 바닥에다가는 넓게 그 화전을, 그러니까 그 밀전병을 붙여가지고 위에다 삼색고명을 올리는데 이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어머니, 신우의 입막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좀 해학적인데 네. 예, 이렇게 찰떡이나 엿을 먹으면서 그 며느리한테 허물이나 이렇게 네. 그 시집살이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험담을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먹이는군요, 이렇게. 네네네. 열심히 드시고. 그렇죠. 이제 그만 이러면서. 네. 참 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혼례 음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칙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보통 혼례 음식은 이제 3합, 5합, 7합 이렇게 홀수로 많이 가져갑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홀수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그렇죠. 그 홀수는 모이는 수다. 의 의미이고요. 짝수는 흩어지는 수다라고 해서 특히 이런 혼례 때는 이제 모여서 하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쵸. 홀수로 음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홀수. 3개로 하거나 5개로 하거나 7개로 하거나 이렇게 또 그다음에 단을 쌓아도 3단으로 쌓거나 5단으로 쌓거나 9단으로 쌓거나 하긴, 네. 이렇게 3단, 5단은 들어봐도 뭐 4단, 6단은 못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이 패백 음식은 이 시부모님께 네네. 친정의 솜씨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정성을 아주 가득 담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주 이제 온갖 그 이제 그때 나는 그 식재료를 가지고 네. 가진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어떤 이제 솜씨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화려했죠. 네. 또 그 맛을 보고 네네.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또 감정도 들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것은 또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가족과 가정과 가정이 음식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의미도 돼요. 네. 그래서 신부가 가지고 가는 음식을 시어머니가 간을 하고 먹어봐서 네. 이걸 보고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맛을,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저 친정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배워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혼례 음식이 되겠습니다. 옛날판 맞대결이네요. 네. 그 의례 음식 연구회가 이런 혼례
홀레 음식을 잇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네, 사장님은 3대째 그 홀레 음식을 만들고 계시다면서요. 네네.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만드셨던 거를 이제 어머니가 전수를 받으셔서 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는 왜 나만 시킬까 하고 많이 그 서운해 하셨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드시면서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러려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쳤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어도 좀 전에 이제 방송에 나온 것처럼 연세가 드셨어도 할 수 있는 음식들 또 그다음에 어떤 음식을 해서 누군가에 드렸을 때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게 해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용과를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내 대를 이을 자식이 하나 있구나 했는데 저는 조금 외면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통과 현대가 잘 맞아서 어우러지게 그렇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홀리 음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정성, 그 마음가짐은 잊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도내에도 가을이 절정입니다. 고창 선운사에는 꽃무릇이 한창이고요. 코스모스도 만발해서 주말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메밀꽃도 피기 시작했고 이제 곧 국화도 필 텐데 참 가을꽃은 봄꽃과는 또 다른 의미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봄꽃이 어떤 화려한 생명력을 보여준다면 가을꽃은 더 소박하지만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꽃과 함께 이번에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방송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